네, 그러면 시계열 자유주제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현재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인 타임 시리즈 도메인 어댑테이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뉴립스에서 발표된 논문 두 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주제를 설명하기 앞서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이상탐지 모델들은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분포가 동일하다라는 가정하에 학습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실제 제조 현장에서는 데이터 분포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도메인 시프트 현상이 자주 발생하게 되며 이는 모델의 탐지 성능을 급격히 저하시키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UDA에 대해 설명드리면 라벨이 존재하는 소스 도메인과 라벨이 없는 타겟 도메인 간의 분포 차이를 줄이고 두 도메인 모두에서 잘 작동하는 도메인 인베리언트한 표현을 학습하는 방법론입니다. UDA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매트릭 기반 메소드입니다. 해당 방식은 통계적 지표를 통해 소스와 타겟의 분포 간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구조가 직관적이고 빠르게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대적 학습 기반 메소드입니다. 도메인 판별자와 특징 추출기를 적대적으로 학습함으로써 도메인 정렬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불안정할 수는 있으나 도메인 간 분포 차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어 현재 많이 사용되는 방법론입니다. 마지막은 대조학습 기반 메소드입니다. 해당 방식은 샘플 간의 관계를 보존하면서 학습하기 때문에 클래스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도메인 간 정렬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계열 연구를 하다 보면 UDA 외에도 TTA나 DG와 같은 유사한 용어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적응 시점과 도메인 사용 여부에 따라 명확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 해당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UDA는 제가 앞서 설명한 방법론으로 소스 도메인의 라벨링된 데이터와 라벨이 없는 타겟 도메인의 데이터를 모두 활용하여 타겟 도메인에서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TTA는 사전 학습된 소스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타겟 데이터는 테스트 시점에만 등장합니다. 즉, 훈련 중에는 타겟 도메인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추론 시점에 타겟 도메인을 온라인으로 적응시키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입니다. 이 방식은 훈련 시점에도 타겟 도메인 정보가 아예 주어지지 않으며 여러 개의 소스 도메인을 기반으로 미지의 타겟 도메인에 잘 작동하는 일반화 가능한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논문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두 편의 논문은 각각 24년, 25년 뉴립스에 어셋된 논문들로 동일한 저자가 작성을 진행했습니다. 두 논문은 공통적으로 기존의 싱글뷰 방식이 시계열 데이터의 내재된 복잡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라는 한계를 짚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연구 모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멀티뷰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여기서 핵심 관전 포인트는 단순히 여러 개의 뷰를 사용하는 것에 넘어 과연 이 서로 다른 뷰들을 어떤 전략으로 정교하게 융합시켜 시너지를 낼 것인가 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논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의 모티베이션입니다. 저자는 먼저 기존 시계열 도메인 적응 방법론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합니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시간 영역에서만 집중하거나 주파수 특징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시간 특징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즉, 두 도메인이 갖는 고유한 성질의 차이를 간과했기 때문에 이들의 상호 보완적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이 첫 번째 모티베이션입니다. 두 번째 모티베이션은 전이성과 변별력 사이의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실험 결과 시간 특징은 전이성이 우수한 반면 주파수 특징은 클래스 고유의 패턴을 잘 잡아내어 변별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 둘을 이어붙이는 콘캣 방식으로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으며 결론적으로 시간의 전이성과 주파수의 변별력을 전략적으로 결합해보자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 접근 방식입니다. 앞서 주파수 특징은 높은 판별력을 가지고 있고 시간 특징은 높은 전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해당 논문에서는 이를 실험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먼저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소스 도메인 내에서의 분류 성능을 나타내는데 주파수 특징을 썼을 때가 성능이 더 좋습니다. 즉, 데이터가 무엇인지 구별하는 능력은 주파수가 더 뛰어나며 이는 높은 판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 그래프는 타겟 도메인에서의 성능으로 여기서는 반대로 시간 특징이 더 우수한 성능을 보입니다. 이는 도메인이 바뀌었을 때 버티는 힘, 즉 지식을 전달하는 능력은 시간 특징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이 실험을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어느 한쪽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장점을 적절히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프로포즈드 메소드는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소드는 앞서 확인한 주파수 특징의 높은 판별력을 모델에 실제로 구현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시계열의 복잡성을 고려해 싱글 페리오드가 아닌 멀티 페리오드 관점을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프로세스는 크게 4단계입니다. 먼저 훈련 세트에서 미니 배치 데이터를 무작위로 샘플링하고 FFT를 수행하여 진폭이 가장 큰 상위 K개의 주파수를 식별하여 주기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주기에 맞춰 데이터를 세그먼트로 나누고 각 세그먼트에 FFT를 수행한 뒤 평균을 내어 주기별 주파수 특징 VI를 얻게 됩니다. 이런 멀티페리오드 방식을 통해 불필요한 노이즈는 줄이고 주기적인 패턴은 세밀하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저자는 위상 정보보다 진폭 정보가 클래스 구분에 훨씬 강력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진폭 정보만을 필터링하여 모델의 입력 ZI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스텝으로 성격이 완전히 다른 시간과 주파수 특징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자는 단순히 시간과 주파수 특징을 섞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는 뮤추얼 러닝 방식을 제안합니다. 즉, 티처 스튜던트 모델처럼 지식을 주고받는 것인데 여기서 핵심은 바로 도메인에 따라 선생님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먼저 소스 도메인을 보면 앞선 실험에서 주파수가 클래스를 구분하는 변별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소스 도메인에서는 주파수가 선생님이 됩니다. 반대로 타겟 도메인에서는 상황이 바뀌게 되는데 타겟에서는 도메인 변화의 강한 시간 특징이 전이성이 더 좋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간이 선생님이 됩니다. 시간 특징이 도메인이 바뀌어도 이 데이터는 이런 특징을 가져 라고 가르치면 주파수 모델이 이를 통해 도메인 불변성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KR 다이버전스라는 수식을 통해 이 가정을 구현함으로써
소스에서는 분류 정확도를, 타겟에서는 적응력을 극대화하는 연리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 두 특징을 가지고 도메인을 정렬하는 적대적 학습입니다. 보통 이 시간과 주파수 특징을 활용해 도메인 정렬을 진행할 때 컨캡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도메인 정보가 훨씬 풍부한 주파수 특징에만 모델이 집중하게 되어 시간 특징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둘을 단순 결합이 아닌 두 특징 벡터의 외적을 수행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이를 본 논문에서는 코릴레이션 서브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외적을 하면 두 특징이 곱해지며 상호 간의 상하관계까지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판별기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두 특징의 관계까지 고려하여 동시에 정렬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긴 시계열 데이터를 그대로 외적할 경우 차원이 너무 커지는 차원 폭발이나 희소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파수 특징에 에버레이지 플링을 먼저 적용하여 주파수 특징을 압축한 뒤 외적을 수행하는 최적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목적 함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크게 두 가지 최적화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상단 수식은 특징 추출기 및 분류기의 최적화입니다. 여기서는 소스 도메인의 분류 오차를 최소화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로스, 시간과 주파수 도메인 간의 지식을 교환하는 뉴트럴 러닝 로스, 그리고 도메인 불변성을 확보하는 애드버서리얼 로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단 수식은 도메인 판별기의 최적화입니다. 판별기는 앞서 제안한 코릴레이션 서브스페이스 상에서 소스와 타겟 특징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학습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최적화식을 통해 학습을 진행함으로써 전이성과 판별력을 모두 갖춘 최적의 시계열 표현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실험 파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으로는 대표적인 타임 시리즈 클래시피케이션 논문들이 활용하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활용했고, 베이스라인으로 여러 DA 모델들을 활용했습니다. 각 데이터셋에 대해 기존 시계열 DA 방법에 따라 10개의 소스와 타겟 도메인상을 무작위로 샘플링하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상단에 있는 메인 리설트를 보시면 당연히 성능이 제일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중점적으로 분석한 것은 하단에 있는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표의 1행과 2행을 비교해보면 모든 데이터셋에서 시간 특징만 사용했을 때의 성능이 더 높습니다. 특히 멀티페리오드를 사용한 3행보다도 1행의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시간 영역이 도메인 불변 정보를 더 잘 담고 있다라는 저자의 가설이 실험적으로도 타당함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3행에서 6행으로 내려갈수록 성능이 점진적으로 향상됩니다. 이는 멀티페리오드, 뮤추얼 러닝, 그리고 적대적 학습까지 저자가 설계한 모든 모듈이 성능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논문을 읽으면서 느꼈던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면 바로 정렬에 대한 비교 실험 부재입니다. 저자는 코릴레이션 서브스페이스를 통해 정렬을 진행했는데, 이를 기존의 일반적인 방식인 단순 콘캣2 정렬과 직접 비교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단순 결합 대비 서브스페이스 방식이 얼마나 성능을 끌어올렸는지를 보여주는 비교 실험을 진행했다면 더 좋은 논문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논문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논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논문의 모티베이션입니다.
저자는 시계열 데이터 모델링이 어려운 이유를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첫째, 시계열 데이터의 부분적 관측성입니다. 현실의 연속적인 현상은 센서의 제약으로 인해 제한적으로만 관측됩니다. 이러한 부분적인 데이터만으로는 실제 현상을 완벽히 대변하지 못해 복잡한 시간적 역학을 효과적으로 모델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기존의 단일 뷰 접근 방식의 한계입니다. 기존 연구들은 주어진 원본 데이터셋, 즉 단일 도메인에만 의존했습니다. 이는 센서 설정을 바꾸면 얻을 수 있는 다각적인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모델의 표현 능력이 제한되고 도메인 불변 특징을 학습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단일 관점이 아닌 멀티뷰에서의 명시적 도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논문이 제안하는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단일 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데이터를 어떻게 확장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로우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세 가지 단계를 걸쳐 멀티플 익스플리시트 도메인으로 확장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멀티 세그먼트입니다. 로우 샘플이 주어지면 이를 통째로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세그먼트로 잘게 쪼개 멀티 세그먼트 익스플리시트 도메인은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멀티 스케일입니다. 앞서 다룬 세그먼트를 두 가지 해상도로 보는데, 하나는 원본 그대로인 파인 스케일입니다. 여기서는 시계열의 아주 미세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다운 샘플링을 거친 코어 스케일입니다. 해당 데이터를 통해 전체적인 글로벌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멀티 서브스페이스로, 여기서 서브스페이스는 주파수 영역으로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앞서 구한 파인 스케일과 코어 스케일 데이터 각각에 대해 FFT를 수행하여 주파수 특징인 VF와 VC를 얻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데이터 하나가 들어오면 아래와 같이 총 4가지 관점의 풍부한 데이터셋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요 모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아키텍처의 첫 번째 주요 모듈은 멀티스케일 커리큘럼 어댑테이션입니다. 앞서 생성한 파인 스케일과 코어 스케일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융합하기 위한 학습 전략으로, 저자는 두 스케일 정보를 동시에 반영하되 학습 난이도에 따라 비중을 달리하는 커리큘럼 러닝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초기 단계로 전이 가능성이 높은 코어 스케일 데이터 위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거시적인 변동은 도메인 간 불일치가 적기 때문에 이를 통해 글로벌 피처 얼라이먼트를 먼저 안정시킵니다. 다음은 후기 단계입니다.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수식의 파라미터 람다를 조절하여 점진적으로 파인 스케일의 비중을 높여갑니다. 이를 통해 초기에 잡지 못했던 미세한 로컬 판별 정보까지 정교하게 학습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듈은 쉬운 예제에서 어려운 예제로 넘어가는 인간의 학습 방식을 모방하여 두 가지 데이터를 모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멀티스케일로 데이터를 잘 확장했고 커리큘럼 러닝 방식을 통해 학습 순서도 정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특징들을 어떻게 합칠 것인가인데, 기존 연구들은 정보가 많으면 무조건 좋다 라고 생각을 해서 시간 특징과 주파수 특징을 다 콘캡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슬라이드 하단의 컨퓨전 매트리스를 보시면 A는 시간 특징, B는 주파수 특징만 사용한 건데, 어떤 클래스에서는 시간 특징,
어떤 클래스에서는 주파수 특징이 더 유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처럼 이 둘을 단순히 합쳤더니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거나 어중간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냥 합치지 말고 상황에 맞춰 더 좋은 것을 골라 쓰는 똑똑한 퓨전을 하자 라고 주장을 하며, 이것이 바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큐퓨전의 핵심 배경입니다. 저자는 이를 위해서 피처 스코어를 도입하고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정량화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전이 가능성입니다. 도메인 분류기를 속일 수 있는가, 즉 도메인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불변성을 가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예측값 D 햇이 0.5에 가까워 도메인 분류기가 헷갈려 할수록 높은 점수를 줍니다. 두 번째 기준은 판별력입니다. 클래스를 얼마나 확신 있게 맞추는가, 즉 엔트로피가 낮고 컨피던스가 높을수록 이건 확실히 A클래스야 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높은 점수를 줍니다. 세 번째 기준은 다양성입니다. 변동계수를 활용하여 서브 스페이스 내에서 서로 다른 클래스들이 다양하게 점수를 얻도록 장려하며, 특히 유리한 클래스에 대해 더 나은 점수를 촉진함으로써 특징의 변별력을 향상시킵니다. 이 세 가지 점수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품질 점수 SF를 매기게 되며, 이 점수가 높은 특징을 더 많이 반영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큐퓨전 모듈은 해당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로스들을 통해 학습이 진행됩니다. 전이 가능성과 판별력을 학습하는 경우는 단순히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이므로 넘어가도록 하고, 확인이 필요한 로스는 마지막에 있는 CV 로스입니다. 해당 로스는 점수 분포의 변동계수를 최대화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변동계수는 상대적인 산포도를 나타내는 척도인데, 표준표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됩니다. 최종적으로 이 세 가지 항을 모두 합쳐 최적화함으로써 전이성, 판별력, 다양성을 모두 갖춘 최적의 특징 조합을 찾아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Temporal Coherence Learning입니다. 해당 모듈은 인접한 세그먼트는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라는 시계열의 시간적 인접성을 활용합니다. 해당 가정을 바탕으로 인접한 세그먼트 간의 예측 결과와 특징 점수는 서로 비슷할 것이다 라고 가정하여 로직 레벨과 스코어 레벨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강제합니다. 실험 파트입니다. 데이터셋은 앞서 소개한 첫 번째 논문인 앗콘과 비교하여 3개가 줄어서 5개의 시계열 분류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활용했습니다. 베이스라인은 거의 비슷한데 저자의 24년 논문인 앗콘을 추가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실험 결과는 다음 슬라이드와 같습니다. 특별한 점은 크게 없었고 그냥 제일 좋았다, 그리고 각 모듈들이 유의미한 성능 향상을 이끌어낸다 정도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논문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인사이트를 정리하며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논문을 통해 얻은 핵심 시사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멀티뷰 확장의 필요성입니다. 앗콘은 시간과 주파수로, EDA는 스케일, 세그먼트, 그리고 주파수 변환으로 데이터를 확장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시계열 특성을 담기 위해선 싱글 뷰를 넘어 멀티 뷰로의 접근이 필수적임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뷰별 역할의 분담입니다. 실험 결과 템포럴이나 코어 스케일은 전이성을, 주파수나 파인 스케일은 판별력을 책임진다는 상호 보완적 관계가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셋째, 지능적인 퓨전 전략입니다. 단순 콘캣은
성능적인 면에서 한계가 있고 뷰 간의 상관관계를 맞추거나 품질을 평가해 선별적으로 섞는 지능적 융합 전략이 성능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자율주제 세미나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